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주성아TV에서 진행을 맡게 이보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은 그래서 저는 오늘 첫 번째 손님으로 저와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인연을 맺었던 개그맨 오빠 지원 오빠를 첫 손님으로 게스트로 모시도록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개그맨 오지현입니다. 저 네. 오랜만이에요 오빠. 맞아, 한 5년 만인가? 4년 만인가? 맞아요. 본것 같아요. 네, 한 5년 정도 된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한 방송 같이 한 3년 정도, 4년 정도 같이 했었고, 5년 만에 본 것 같아요. 어떻게 지냈어요? 잘 지냈죠, 뭐. 애들 키우고, 뭐. 애들 그냥 왔다 갔다 보내고, 뭐. 그랬어요. 여전하시네요. 네. 나도 사실은 그래서 궁금한 게 어. 북한 사람이어서 저도 이제 이 주성아TV에서 코너를 맡으면서 네. 이제 북한 사람들을 모시고 이제 북한 이야기 또 이제 같이 이제 또 좋은 이야기 또 슬픈 이야기 마음 아픈 이야기 들어가면서 이제 이어갈 건데 또 특수하게 또 오빠를 대한민국 군에서 살아온 사람임에도 모신 이유가 저도 또 대한민국 사람들 강의를 다니면서 들어봤지만 대한민국 사람들은 또 북한에서 온 우리들도 어떻게 또 바라보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또 갖고 있는지 직접 좀 한번 좀 들어보고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접촉이 많진 않죠. 그리고 이제 목소리를 들으면 보통 대부분 이제 북한 분이라고 생각하지 아니고 혹시 연변에서 왔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근데 좀 신기했죠. 왜냐면 또 어렸을 때부터 이제 북한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제 통일이 되면 이제 뭐 북한으로 이제 건너가야 되고 또 제가 또 약간 그게 있어요. 또 저희 또 본 적이 또 해주 오시거든요. 해주가 북한의 쪽이잖아요. 그래서 해주를 한번 좀 가보고 싶다. 이런 저도 생각이 전주 때문에. 이씨인 거예요. 이게 뭐냐고. 아, 전주 이씨야? 네, 전주 이씨야. 이게 사랑의 불시착에서 우리 드라마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해주 오시라 해주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뭐 이게- 북한에 대한 좀 마음이 좀 큰 것 같아요. 미안해요. 오빠 나는 대한민국 오게 되면 정말 북한에서 보던 그 드라마 속에서 장동건처럼 권상우처럼 멋있게 생긴 연예인들 팀장님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미안해. 오빠처럼 생긴 얼굴들 있는 줄 몰랐어. 북한에서 이제 개그 프로를 거의 안 보죠. 남한에 와서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거 뭐 있어요? 난 제일 사실 남한에 와가지고 대한민국에 딱 와서 이제 정착 과정을 가지고 딱 다 받고 나와가지고 하고 싶었던 거는 대구에 저는 집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나갔는데 예. 근데 저는 혹시 이게 여기서 말고 혹시 아파트 말고 이제 그냥 땅집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단독주택. 그러니까 근데 우리 단독주택 이런 말을 못 들었고 이제 땅집 주시면 안 돼요 하고 거기서 이제 자원봉사 나오신 거예요. 땅집 좀 주시면 안 돼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그런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사실 모르잖아요. 땅집 그치. 좀 주시면 안 돼요 했어요. 그랬더니 북한은 항상 이렇게 줄수 네. 있으니까. 땅집이 뭐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땅집이 뭐냐 해서 아니 나는 이제 땅집에 북한 사람인데 나중에 좀 농사도 조금 이렇게 짓고 싶고 남한의 드라마 보게 되면 이렇게 아래층에 이렇게 엄마가 그치, 있고 푸른- 2층에 이렇게 푸른 올라가고 이렇게 있던데 난 그런 데서 좀 이렇게 뭐 심어먹기도 하고 싶고 저기 땅집에 난 살고 싶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그분들이 자원보서 이렇게 계시더니 한국에서 열심히 사셔가지고 돈 벌어갖고 나와서 사세요 그건 이러시더라고요. 뭐라 해야죠. 남한에 와가지고 좋았던 점은 없어요? 나 남한에 와서 좋았던 거? 이게 난 수돗물 나오는 거 제일 좋아. 일단 수돗물. 씻을 수 있다는 거. 아, 일단 물 나오는 게 너무너무 좋았고 그리고 또 그럼 나는 가스레인지. 야. 북한에서는 이제 그냥 기본적인 게 저는 석유골로 저는 석유골로는 많이 골로, 써먹었어요. 네, 골로라고. 골로. 우리 와이프 알아요, 골로. 여기서도 골로. 골로라고 하지 않아요? 골로가. 우리는 건노 석유골로라고 해가지고 석유 이렇게 탁 해가지고 신 딱 돌리면 신지 쫙 올라가지고 불 탁 다. 거기다 라면 끓여 먹고 그렇게 하는 거. 그런 게 있었는데 석유골로를 우리 많이 썼는데 가스레인지 그러니까 가스로 해가지고 그렇게 뭔가 이렇게 그치. 켜진다는 거가 나는 신기했어. 요즘에는 가스레인지도 안 해. 요즘엔 다 인덕션이야. 인덕션이잖아.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요. 무슨 뭐 맞아. 인덕션. 난 그게 너무 하이라이트도 신기하지만 난 아주 가스레인지 이런 거 좀 하니까 나 이렇게 돼서 켜지는 것도 있구나. 그게 너무 좋았어요. 가스레인지, 수돗물 나오는 거. 그리고 또 그러고 좋았던 거? 북한에서는 또 이제 뭐 쌀이랑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북한에서는 그러니까 쌀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밥 해 먹을 때 보게 되면 항상 쌀 한 박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쌀 돌이 있으니까 잃어 먹고 막 돌이 있어요? 돌 있으니까 이렇게 잃어 먹거든요. 잃어 먹는다 이게 돌 걸르는 쌀 한 박이 있어가지고 돌 이렇게 걸러내는 게 있는데 그런 게 없잖아요. 여기는 그냥 쌀 확 덜 걸리는 게 어디 있어? 우리 심지어 씻어 나온 쌀도 있어. 맞아요. 그냥 이렇게 걸리는 게 돌 걸러 먹는
죽는다거나 뭐 그런 고민이 전혀, 일단 전혀 없고 없이, 전혀 없이. 그리고 약간 이제 아플 때 우리 죽 먹어야 된다 우리도 죽 이런 게 먹죠. 있잖아요. 그럼 아플 때 죽 써먹으면 그냥 우리 흰쌀죽 그냥 흰쌀죽 먹거나 미용죽 써먹거나 이런 우리는 이런 게 있는데 그 통강냉이를 넣어요. 통강냉이를 넣고 거기다 이제 콩을 넣고 이제 계속 끓여요. 그러면 그 끓기 시작해서도 그 국물부터 계속 떠서 먹는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일단 옥수수가 들어갔으니까 나란 물이니까 일단 그 옥수수가 이기면 그 국물부터 국물부터 계속 먹어요. 근데 그 옥수수가 껍질이 되게 두껍잖아요. 껍질이 두껍다 보니까 그 옥수수 껍질이 좀 두꺼운데 이제 목 씹기가 좀 불편하고 그게 이제 깔끔거려가지고 불편해요. 그래서 약간 이거는 북한만의 팁이었어요. 석회라고 알아요? 석회? 횟가루. 벽에다 칠하는 횟가루라고 하얗게 되는 석회 덩어리가 있거든요. 그 석회수 그러니까 물 먹는 사람 그 이스라엘이나 이런 데 보면 그 석회 물이 있더라고. 네, 석회를 이렇게 물에다 담그면 확 하고 펴지면서 하얗게 되면서 그 벽에다 이렇게 칠하는 게 석회거든요. 맞아. 근데 그거 사실 건강에는 안 좋겠죠. 너무 안 되지. 좀 모르긴 하겠지만 그것도 화학적인 뭐 물질이니까 건강에는 안 좋겠죠. 근데 북한 사람들은 우리는 그랬어요. 그 옥수수 그 껍질이 이제 먹기가 좀 불편하니까 그 석회 옥수수를 이렇게 그릇에 담아놓고 석회를 이렇게 한 덩어리 이렇게 탁 넣어요. 그러면 석회를 넣는다고? 석회를 넣어요. 그러면 옥수수 그 껍질이 한 번 싹 없어져요. 왜 없어져? 몰라요. 그거는 과학자들 화학자들 다 아실 것 같아요. 원래 신기하게 그게 옥수수 껍질이 홀라당 벗겨져요. 그러고 그거를 이렇게 하고 이제 차게 하게 되면 이제 그게 막 석회가 이제 막 올라오면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물 버리는 거죠. 버리고 이제 그거를 또 한 방에 막 일게 되면 석회물 다 빠져나가고 그 석회도 그 돌가루가 나오거든요. 그 돌이거든요, 걔가. 해가지고 그 껍질 벌거진 옥수수를 이제 씻어가지고 그때 이제 가마에 그때 앉혀가지고 그거를 이제 계속 삶는 거예요. 그러면 좀 부드러워져요. 껍질이 없이. 일단 방법 중 팁 중 하나인 거야? 팁 중 하나인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끓여서 먹어서 겨울에 이걸 한 솥을 끓여놓으면 며칠 동안을 그걸 계속 먹는 거지. 그게 팁이었어. 근데 여기는 배고픔을 달래기 위한 죽이 아니었잖아. 우리 그냥 3분 요리를 먹지. 전복죽, 맞아. 들깨가루죽, 무슨 사람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해. 그런 거면. 북한에 가족이 있어요? 북한에 가족이 있죠. 가족이 좀 온지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걱정이 좀 안 되세요? 사실 저 방송하고 뭐 이러면서 저 이제 방송 7년 만에 이제 복귀를 했잖아요. 유튜브도 그렇고 방송 이제 복귀를 했는데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진짜 이제. 지금도 뭐 예를 들면 뭐 도와주기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북한의 가족들 걱정 안 돼. 방송 나오는 것도 걱정 안 되냐. 그치, 이렇게 맞아. 나오게 된 북한 가족들 걱정 안 되냐. 솔직히 뭐 북한에서 우리 대놓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니 이제는 정치 뭐 북한의 가족들 이제 북한의 인구도 얼마 없는데 맞아. 탈북민들 35,000명의 3대를 다 감옥에 들여버리면 북한 인구들 어디로 어떻게 보낼 거냐. 감옥도 모자라요. 너무 많구나. 일 시킬 사람도 없는데 감옥 보내놓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진짜 북한의 해령이랑 경성지역 저희 동네도 그렇고 진짜 강 건너 한 집 건너 다 탈북이에요. 탈북자 가족들이 다 있구나. 그럼 그거 다 가게 되면 한 마을 동네가 한 시가 다 없어져요. 그러면 이게 어차피 이 북한 주민들은 이제 한국 잘 사는 모든 사람 다 알겠네요. 그렇죠. 모를 수가 없겠네. 또 건드릴 수가 없는 게 탈북민들 가족 때문에 어떻게 보게 되면 국경지역은 탈북민들 가족 때문에 그 경제가 움직이는 건 사실이에요. 돈을 계속 주니까. 그쵸. 맞아. 암암리에 탈북민들이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 경제가 움직이는. 안 그러면 못 움직이지. 못 움직여요. 맞아. 저희 가족도 역시 이제 물론 이제 암암리 물론 몰래 이걸 공개하면 안 되죠. 그치. 그래서 조용히 보내주고 있으니까 더 사는데. 너무 많아 요즘. 탈북민들이 보내는 그 가족들이 조용히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 자체가 이미 북한 쪽에서는 잘 사는 가족들 중에 한 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별명이 뭐 북한에서는 째포래요. 저희 언니도 째포라고 별명이 붙었대요. 그러니까 제포라는 게 그 제일 교포. 우리 옛날에 좀 교포들한테서 이제 돈 받는 맞아. 옛날에 일본에 뭐 누가 아는 사람 있으면 옛날 우리나라 가라할 때 그때는 일본에 누가 있으면 집이 부자다 막 이런 거 엄청 잘 살았잖아요 그 사람들 집. 맞아. 교포들한테서 돈 받, 친척들한테 돈. 이번에 한국에 사람 그 친척이 있으면 부자다. 그랬잖아. 우리 언니 별명이 제포라는 거예요. 그냥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또 이제 흐뭇한 거죠. 그렇게라도 이제 하니까. 다 할 수 있으니까. 걱정은 되죠. 걱정이 되지만 또 북한만의 스타일이 사회주의 안에서의 자본주의화가 일어나는 그치. 자본주의화가 된 곳이 또 북한만의 맞아. 나라예요. 지금 북한 자체가 지금 장마당 위주로 다 돌아가고 그렇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사실 허용이 안 되잖아요. 뭐 김영란법이 있고 막 이런 게 안 되는데 북한은 돈만 있으면 사실은 권력자들이 돈 있는 사람에게 붙어요. 맞아. 왜냐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또 움직여야 되는데 이 돈을 가진 사람들도 권력이 없어. 맞아. 근데 돈 가진 사람들은 또 우리 같은 탈북민들의 가족들이잖아요. 그럼 그렇지. 붙어. 야, 내가 너 뒤 봐줄 테니까 너 나한테 뭐 좀 해. 아, 하게 되면 뭐 해줘? 담배 좀 어떻게 해줘? 나 오토바이 기름 좀 넣어줘. 하게 되면 우리 언니들도 그렇고 뭐 해주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은 우리 언니 뒤를 봐줄 수밖에 없어요. 그치. 이렇게 윈윈 권력과 돈을 가진 돈주들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윈윈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북한의 구도인 거예요. 그럼 돈 말고 또 보내는 거 있어요? 돈 말고 이제 애기들 영양제 같은 거 좀 보냈어요. 이제 건강기능식. 한국 거? 한국 거 이제 좋은 거? 건강기능식 뭐 키 크는 약이라든가 비타민 약이라든가. 너무도 작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또 이제 뭘 보냈냐면 저는 이제 겨울 옷을 많이 보냈어요.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이 북한부 주민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70년이 지났고 또 남한의 것들도 많이 들어가고 했는데 그치. 이 주민들은 진짜 모르는 건지 아니면 정말 알고도 이제 속는 건지 난 그게 되게 궁금해요. 그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우리가 거기서 이제 북한이라는 체제를 이제 잘 들여다봐야 되는 게 모든 것이 꽉 막힌 북한의 외부와의 차단을 다 시켜놓은 그 북한 체제 안에서 북한 사람들이 무식해서 무지해서 그거를 그대로 세뇌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집에 TV가 있고 이게 앞에 카메라가 우리도 지금 있지만 여기로 지금 카메라로 보여주는데 이 카메라로 보여주는 것도 북한 체제에서 보여주는 방송밖에 안 나와요. 그치. 들려주는 라디오 북한 거밖에 안 나와. 그런 거 있잖아. 대한민국에 와서 놀랐던 게 그런 거였어요. 북한의 가극에 보게 되면 이런 게 있거든요. 사람은 사람이라 이름 가질 때 자유권을 똑같이 가지고 났다. 이런 거 있어요. 그런 노래가 있는데 나는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자유권, 인권이라는 것도 인권이 도대체 인간이 가진 권리인 거잖아. 없죠. 근데 그게 인간이 가진 권리가 인권이라는 것도 몰랐고 자유권을 가지고 있는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권이 뭔지조차도 몰랐고 그런 것도 몰랐어요 저는. 근데 대한민국에 와서 나의 인권을 존중해달라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난 그거 보고 놀랐고 심지어 교도소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밥을 꼬박꼬박 갖다 줘. 심지어 학교에 나오는 급식보다 더 잘 나온대요. 그리고 교도소에 들어갔는데 돈을 준대. 나 그거 보고 난 정말 충격이었어. 인권이 있으니까. 맞아. 이게 인권이라는 거고 이게 북한 어떻게 보면 죽던지 말던지 신경 안 쓰잖아요. 없잖아요. 그런 게. 심지어 내가 말했잖아요. 직업을 선택하고 내가 재능이 있고 내가 무슨 무용을 하고 뭐 하고 선택하는 것 자체도 없는데. 참 대한민국 좋은 나라야. 강의랑 가게 되면 거기는 대학생들이 뭐 해요? 이래요. 북한이라는 체제는 서로의 감시 체제로 되어 있어요. 그걸 만들어놨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도 그렇고 직장 생활도 그렇고 이런 거죠. 야, 내가 너 좀 봐줄 테니까 너 얘 좀 감시해. 얘 어떤 뭐 저녁마다 뭐 하는지 봐봐. 이래. 그러면 이 친구는 이 사람 보고 가가지고 또 얘기해. 야, 너 쟤 좀 감시해. 서로가 서로에게 감시 체제를 다 만들어 놔 있어요. 그러면 나도 이 친구를 못 먹고 나도 저 친구를 못 먹고 왜 서로가 누구와 누구의 뒤를 봐주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치. 그 속에서 누가 뭔가를 한다? 이거를 못해요. 조직화가 되어 있을 수가 없어요. 사회에서. 조직을 못 만드는 거지. 그러기 때문에 북한에 이제 군부대를 보게 되면 1군단부터 9군단까지 있거든요. 근데 북한에 6군단이 없어요. 그 6군단이 없어진 사건은 오빠는 이제 모르겠지만 북한 주민들이 이제 알고 있기도 하고 이제 다른 데서 이제 또 다르기도 하겠지만 그러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붕괴가 됐거든요. 그래서 북한에 6군단이 없어요 지금. 서로 감시 체제가 무너져가지고 이제 북한에 뭔가 사건이 있어서 으쌰하려고 했다가 그게 없어지면서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는 했다가 이게 없어졌던 게 바로 6군단이에요. 그게 함경북도 저희가 살던 지역에 있었던 그렇구나. 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일어날 수 없는 구조화가 되게 만든 게 바로 북한이고 북한의 김부자들이 만들어 놓은 체제가 바로 그런 곳이 뭔가 이제 낌새만 보여도 이제 바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오늘 마지막 시간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 오늘 오빠 어땠어요? 네, 오늘 재밌었어요. 우리 저랑- 고현 씨 또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 저는 좋았고. 유튜브 처음이에요. 네네네네. 오늘 이 주성아 TV 또 나오게 되는데 우리 이보현 씨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새로운 게스트들도 많이 올 테니까요. 북한에 대한 자료를 알고 싶으신 분들 주성아 TV로 오셔서 이보현 씨 이 채널 꼭 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